놀라운 디지털 서커스의 결말이 성우들을 울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8화 이후에는 솔직히 우리 모두 그 이유를 이미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리즈를 더 분석할수록 결말이 1화 때부터 우리 앞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디지털 서커스의 모든 가능한 결말에 대해 들을 준비를 하세요. 이 첫 번째 이론을 더 잘 이해하려면 먼저 다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스웍스, 즉 창작자는 결말이 씁쓸하면서도 달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9개의 에피소드를 거쳐 탈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그런 게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서커스에 남을 운명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잭스입니다. 7화부터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단순한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필사적으로 빨간 버튼을 눌러서 에피소드에 남으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8화에서 그가 받은 별은 케인 사무실의 빨간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잭스는 입이 없고 비명을 질러야 해의 태도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작품은 놀라운 디지털 서커스의 영감이 되었죠. 테드는 이야기 내내 모두에게 잔인하고 이기적이며 불쾌하게 굴죠. 하지만 결국 그는 그룹을 해방시키기 위해 희생하게 되고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건 잭스가 맞이할 결말과 너무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의 정신이 무너질 때 우리는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 도로, 그리고 밤의 불빛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화부터 잭스가 서커스에 들어오기 전에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 사고는 너무 심각해서 그의 실제 몸이 시뮬레이션 밖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잭스에게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히려 잭스는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가 탈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 버튼을 누르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왜 서커스를 아무것도 진짜가 아닌 것처럼 대하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는 밖에 있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갇혀 있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 더 나쁜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리즈는 사고가 있기 전에도 잭스가 이미 끔찍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처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이야기가 나오면 잭스 안에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특히 라가타가 어머니를 언급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평소에 농담이나 장난을 멈추지 않는 잭스가 그때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잭스가 조용해질 때는 솔직히 그의 어떤 농담보다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그는 집에서 도망치려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그날 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잭스를 더 분석해보면 그는 서커스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잭스가 남기로 결정한 사람을 대표한다면 킹거는 정확히 그 반대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에 그를 지목하는 단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목, 대단원 혹은 마지막 막은 연극적인 참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코드에서 그의 실제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름이 그랜트나 그랜드라면 더 그렇죠. 이것이 그가 체스 말 모양인 이유에 더 의미를 줄 것입니다. 그가 체스판 위에서 말 그대로 왕이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그가 가인을 제거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의 자료를 참고하면 창세기에서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나 더 큰 벌을 받았죠. 그리고 디지털 서커스에서 킹거가 제거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사실 종교적 상징들과 성경적 언급 그리고 끊임없는 희생의 개념을 연결해보면 킹거가 마지막 수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솔직히 말해서 그 중에서 가장 슬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폼니를 더 분석할수록 이 시리즈가 파일럿 때부터 그녀가 모두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단서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페이블 장면은 최후의 만찬처럼 정확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폼니는 바로 중앙에 앉아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서 예수가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폼니의 모든 성격이 그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여전히 완전히 외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그녀가 어릿광대처럼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서커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시하는 동안 오로지 즐겁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또 크리스틴에 관한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영상 중 하나에서 케인은 그녀를 직접 그렇게 부르거든요. 크리스틴, 네 소원이 뭐야? 크리스틴, 소원이 뭐야? 그 이름 내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크리스틴. 그리고 폼니가 혼란스러워하며 그게 자기 이름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케인은 계속해서 말해요. 거짓말하지 마, 크리스틴. 이 시리즈는 그 순간을 절대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곱씹을수록 폼니가 마치 순교자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그룹의 고통을 짊어지게 되는 사람이죠. 폼니라는 이름도 기억과 관련이 있다는 걸 떠올리면 그 의미가 달라져요. 마치 그 캐릭터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가슴 아플 수 있다는 듯이요.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엔딩 포스터에는 두 개의 다른 자물쇠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하늘을 향해 있고 다른 하나는 밝은 빛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놉시스에서는 그들이 발견한 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각기 다른 길을 갈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케인 노래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카드는 무작위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잭스는 별을 받고 킹거는 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서 문이 별을 빨간색과 연결하고 달을 파란색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1-8을 기억하면 그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은 남는 것을 의미했고 파란색은 나가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솔직히 잭스는 이제 밖에서 그를 기다리는 게 전혀 없으니까요. 파일럿 에피소드부터 폼니는 사실상 유일하게 잭스의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6화에서 폼니는 모두 앞에서 잭스가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를 대면하죠. 그리고 7화에서는 말 그대로 잭스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막아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잭스를 두려워하거나 멀리하지만 폼니는 계속해서 그에게 다시 다가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위험할 정도로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구스웍스가 이 둘이 주인공이라고 말한 데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이 함께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룹이 정말로 갈라진다면 폼니가 잭스와 함께 남기로 결정하는 게 솔직히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서커스에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를 버리고 떠나는 또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한편 킹거는 몇 화 전부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달은 파란색과 연결되어 있고 파란색은 출구와 연결되어 있죠. 모든 정황상 그가 결국 탈출에 성공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가타도 아마 그와 함께 갈 것 같지만 강글은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에요. 트레일러에서 나왔던 정말로 도와주고 싶었어. 결국 아무 쓸모도 없었지. 나는 대사는 단순히 실패한 모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가 어느 편에 설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수보는 이미 오래전에 서커스에 대한 관심을 끄는 것처럼 보여요. 그녀를 감정적으로 붙잡아두는 유일한 사람은 강글이에요. 그러니까 강글이 남는다면 수보도 아마 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더 나아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요. 왜냐하면 시리즈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또 다른 이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킹가르는 1994년에 서커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현재의 타임라인은 2017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려 23년이에요. 23년. 9개 에피소드 동안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지만 나가는 것이 남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또 다른 훨씬 더 어두운 이론과 연결됩니다. 만약 그들이 살아있지도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바이저가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무언가 더 림보에 가까운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시리즈는 끊임없이 등장인물들이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부상을 입는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폼니는 여전히 C&A에 버려진 건물에서 개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갱글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보는 신체 이형증과 자신의 몸에 대한 거부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가타가 가족 학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잭스,
잭스는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케인은 전통적인 악당처럼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다. 시리즈 내내 케인은 자신이 인간을 돕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케인이 던지는 유일한 질문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슬픈 질문입니다. 왜 당신들은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왜 저를 괴롭히시나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와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알렉스 로샨이 솔직히 그 장면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케인이 방해받기 전에 했던 마지막 대사는 분노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인간적인 것이었죠. 잠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만약 이게 케인의 진짜 결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만약 어떤 형태로든 그가 마지막에 돌아와서 마침내 왜 모두가 탈출하고 싶어 했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가장 유력한 이유는 그가 직접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인간을 이해하는 자신의 목적을 완성하는 거죠. 그리고 구스웍스가 텀블러에서 케인과 버블이 삭제되었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그는 시리즈의 놀라움을 위해 뭔가를 숨기길 좋아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점은 케인이 죽은 후에도 버블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화 예고편에서도 다시 나타나요. 서커스 안에서 폼니 바로 뒤에요. 9화 포스터에는 내부에서 부서지는 튜브 모양의 형상들이 보여요. 마치 무언가가 탈출하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균열 뒤에는 추상화된 존재들과 똑같은 눈이 보입니다. 이건 똑같이 끔찍한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는 추상화된 존재들이 단순히 풀려나서 서커스의 최종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론은 시리즈 전체를 더욱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8화에서 터미널에 아주 특정한 무언가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CNA, 뉴럴 스캔이라는 폴더입니다. 사용 중단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우리에게 큰 힌트를 줍니다. 왜냐하면 사용 중단이 파괴됨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ignifica reemplazado. 이것은 추상화된 사람들의 정신이 어딘가에 여전히 보관되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킹거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서커스의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이해하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8화에서 그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 일부를 이해함이 드러납니다. 만약 그가 스캔 데이터를 공허해서 되찾는다면, 그리고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에 퀸이를 다시 복원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 장면만으로도 왜 몇몇 배우들이 결말을 읽으면서 울었는지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8화에서 아주 은밀하게 남겨진 또 다른 거대한 단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킹거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케인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단지 집중만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그가 이미 자신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나비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게다가 에피소드 9의 썸네일에서 잭스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정확히 케인과 연관된 색깔들입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잭스는 시스템이 파괴된 후 킹거와 직접 맞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이 대사는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잭스가 서커스에 대해 말한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룹을 하나로 묶던 유일한 것을 잃었다고 말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잭스의 진짜 두려움이 갇혀있는 게 아니라 혼자 남는 것이라는 게 정말 이해가 됩니다. 리빗이 사라졌고 코프모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추상화될 때마다 잭스는 마치 자기 자신 일부를 잃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니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힘을 얻게 된다면 그는 케인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자 남는 걸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다시 케인은 사람들을 미워해서 가둔 게 아니었어요. 잭스는 그들을 잃는 걸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인물은 훨씬 더 비극적으로 느껴져요. 케인은 인간들을 가둔 게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잭스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잭스의 거대한 머리 안에 들어가 있는 포스터가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결말에서 모두가 실제로 잭스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기억을 보게 될 것만 같은 느낌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는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그 순간이 바로 잭스의 모든 가면이 완전히 무너지는 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를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그는 점점 악당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사람처럼 보이죠. 그리고 나서 구스웍스는 아마도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단서를 흘렸어요. 스티븐 유니버스의 로즈 쿼츠 같은 반전을 준비해뒀다고 말했죠. 이전의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반전이죠. 그리고 그 후로는 더 이상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창작자가 말하는 어떤 것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구스웍스가 더 이상 노래는 없을 거라고 말했었죠. 에피소드 8에는 노래도 나왔어요. 버블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버블은 예고편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반전은 아마 작은 게 아닐 거예요. 시리즈 전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죠. 아마 그래서 구스웍스가 구화를 가장 단순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설명했을지도 몰라요. 뭐라고요? 솔직히 8방화 이후에는 이미 케인이 마지막에 폼니와 합쳐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쁜 건 이제는 그걸 배제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어떤 미친 이론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리즈를 더 분석할수록 모든 게 점점 더 비정상적으로 변하거든요.